지난 시간 우리는 양자 컴퓨터의 원리와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창으로 신약 개발이나 최적화 문제, AI와 같은 영역에서 돌파구를 뚫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창으로 뚫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안도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국의 안보기관들이 양자 컴퓨터를 막기 위한 기술인 양자 통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양자 통신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오늘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상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커들의 습성을 아시나요? 이 친구들은 다람쥐랑 똑같습니다. 당장 못 먹는 도토리라도 일단 볼이 터져라 입에 넣고 보는 거예요. 요걸 전문 용어로 Harvest Now, Decrypt Later, 즉 일단 털어서 저장해놓고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푼다 라고 부르는 데이터 수학 공격 방식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소련의 암호를 잔뜩 도청을 해놨었거든요. 그때는 못 풀었죠. 근데 몇 년 뒤에 컴퓨터가 좋아지고 알고리즘이 개발되니까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스파이들이 줄줄이 잡혀왔습니다. 지금 해커들이 훔쳐가는 여러분들의 의료 기록, 금융정보 또는 국가기밀, 지금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이죠? 5년,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그 순간 그 데이터들은 그냥 오픈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지금 당장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 암호랑 양자 통신은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지금 쓰는 보안은 수학 문제입니다. 요거 슈퍼컴퓨터로 풀어도 100만 년이나 걸리니까 안전해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수학 천재가 나타나면 이걸 몇 분 만에 풀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양자 통신은 수학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자는 관측하면 상태가 깨진다 라고 했었죠. 이걸 비유를 하자면 현상하지 않은 필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도청을 하려고 필름통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빛이 들어가서 필름이 하얗게 타버리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필름이 망가졌네? 누가 엿봤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도청을 하면 정보가 파괴되어 버리는 이 물리적 성질, 요게 바로 양자 통신이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방패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투자하실 때 이 두 개를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양자 내성 암호 또는 PQC라고 불리는 겁니다. 요거는 도로는 그대로 두고 차를 탱크로 바꾸자 라는 전략입니다. 기존 도로,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망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학 문제를 양자 컴퓨터도 풀기 힘든 아주 복잡한 걸로 업데이트하자는 거죠. 양자 내성 암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고 빠르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요. 대신에 진짜 양자 통신처럼 물리 법칙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라서 언젠가 더 똑똑한 양자 컴퓨터나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 나오면 뚫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 키 분배 또는 QKD입니다. 요건 아예 땅 밑에다가 비밀 터널을 뚫자는 겁니다. 해커들이 다니는 도로 말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전용 광 케이블을 깔아서 암호를 주고받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보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지켜주니까요. 대신에 터널을 새로 파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결국 나중에는 쇼핑몰 로그인 같은 일상적인 것들은 가성비 좋은 장갑차로 국가 기밀이나 은행 거래처럼 높은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터널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두 기술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리를 잡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재밌는 건 나라마다 선택한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빠르게 도입하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물밑 경쟁이 좀 돋보여요. 먼저 미국부터 보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거기에 비밀 터널을 다 깐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거는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먼저 니스트라는 미국의 표준 기관이 양자 내성 암호 표준 알고리즘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들에게 요거 써! 하고 법으로 강제를 할 거예요. 지금 2030년까지 국가기관들이 의무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 정착이 되면 높은 확률로 우방국들에게도 이 표준을 따르라고 압박을 할 겁니다. 표준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반면에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해! 하면 해야 되는 나라죠. 만리장성을 쌓듯이 땅에다가 양자통신용 광 케이블을 쫙 깔았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에서 금융 중심지인
상해, 군사 중심지인 청두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연결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땅으로도 모자라서 양자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2016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베이징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7,600km의 거리에 양자 통신을 성공을 했고요. 202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12,600km의 대륙간 양자 통신에 성공했습니다. 지상은 유선으로, 하늘은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물리적 통신망을 장악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표준을 쥐려고 하고 중국은 물리적 인프라를 깔고 있는 형국이죠. 자, 정리해봅시다. 1번, 해커들은 지금도 데이터를 훔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학 공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2번, 이러한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그 방패, 양자 통신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미국은 소프트웨어인 양자 내성 암호, 중국은 하드웨어인 양자 키 분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요 거대한 판의 플레이어로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리는 다음 편 드디어 실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아이온큐, 구글, 도대체 누가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기업들의 로드맵 같이 보면서 양자 컴퓨터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